많이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본문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스님들의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안 스님이 나간 지가 좀 됐죠? 네. 저기 한 달 되셨어요.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500전을 기도하시던 도안 스님이 나가가지고 새로 우리 종문 스님 잠깐요. 우리 종문 스님이 이제 어제부터 500전을 맡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문 스님 잘 모시고 500전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냅니다. 참고로 제 도반입니다. 예, 삼위의제 했다고 뭐 성납이 얼마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름대로 상당히 우직한 성격이라 뭐 좀 더디지만 꾸준히 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종문스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당구살님 특히 잘 챙겨주시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또 우리 정한 스님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스님들은 원래 메인 게 없는 몸이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자유자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좀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당에서 스님이 목탁 치는 것만으로도 참 요즘 세상에는 고마운 일입니다. 진짜 목탁을 잘 치네 못 치네 연부를 잘하네 못하네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무 스님도 그렇고 오늘 또 우리 교무 보시는 덕인 스님이 임시로 잠깐 부전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신도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스님들이 신심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연부를 못하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스님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이 예불 들어오기 전에 차나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차나 커피를 마시면 목이 잠기고 막 목이 갈라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제 이 반가운 손님이 와서 본의 아니게 오늘 아침에 차를 많이 마셨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좀 많이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봐도 1년 되니까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명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 템플스테이 온 친구, 나이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차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뭐 20대 초반인데 나이 어린 애가 내를 많이 쳐다보면서 스님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나이 어린게 명상을 한다고 속으로 기특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님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스님 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스님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나중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게 왜 마음에 딱 걸렸냐 하면 사실은 요번 송강사고에 보면 그
불교 명상 박람회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2호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명상이라는 게 한때는 좀 뭐 무슨 바람 비슷하게 좀 바람을 타는 듯 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서 박람회를 크게 한 거예요. 박람회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286개 회사에서 박람회에 참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부스가 405개나 되고, 이 정도 규모면은 상당히 큰 박람회거든요. 그리고 박람회를 한 사흘 동안 했다고 하는데 61개의 단체에서 명상 수업을 자기들 방식으로 개설을 했는데 10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들었답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뭐 명상 컨퍼런스를 3일 동안 했다는데 이거는 사전 예약제인데 다 매진이 됐대요. 쉽게 말해서 인기가 엄청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명상이라는 게 우리 사회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애띤 친구들도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걸 궁금해하고 명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지는 부처님 이전의 인도사회에서 이미 하고 있던 거거든요. 명상의 역사는 3000년이 넘었어요.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 내 목소리가 이상해. 잘 들립니까? 내 목소리가 이상해. 3000년의 역사가 넘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명상을 이렇게 막 찾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동기 때문에 명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명상을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걸 통해서 명상을 하는지, 어떤 뭐 상품, 프로그램을 접해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어디 가면 있어요? 저기 유튜브 가면 다 있잖아요. 요즘 그죠? 유튜브. 요즘은 유튜브가 진리입니다. 모르면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보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을 이런 게 나옵니다. 하루를 바꾸는 5분 명상, 몸의 기운을 맑게 해주는 10분 몰입 명상, 불안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 명상, 10분 안에 스트레스 해소 명상. 이런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목을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몇 분 안에 다 끝낸다. 5분, 뭐 10분. 그 다음에는 뭐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평화, 휴식, 뭐 몸의 기운을 맑게 한다. 불안한 마음을 뭐 가라앉힌다. 이런 뭔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길지가 않고 짧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선방 스님들이 뭐 참선을 한다, 뭐 1시간씩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아주 5분, 10분 짧습니다.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 차 명상, 향 명상, 소리 명상, 뭐 촛불 명상, 뭐 하여튼 앞에 갖다 붙이면 다 돼. 그냥 보니까 그렇죠. 뭐 별의별 게 다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명상이 상당히 우리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명상이
일반인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명상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명상은 이제 명자는 이 눈 감을 명자예요. 내지는 눈을 뭐 지그시 할 명자, 상은 생각 상자. 그러니까 눈을 감고 고요히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고요히 눈을 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명상이랍니다. 그럼 명상의 목적이 뭐냐 보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다. 명상의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무수하게 많더라.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참선하고 다른 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꼭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붙어 있어요. 뭐 뇌파가 명상을 하면 어떻게 변화한다, 뭐 알파파가 생기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 명상을 할 때 생체 호르몬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 이런 연구들의 내용들이 명상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보고 있는 명상에 대한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되겠죠. 이거를 보고 내가 처음 딱 느낀 거는, 명상의 목표가, 명상이 겉으로 드러난 외형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목표가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명상의 목표는 말 그대로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가 명상이라는 표현보다 더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친숙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힐링이라는 말, 힐링. 힐링이라는 말은 한 10년 전부터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 이경규 나오고 하는 뭡니까? 힐링 캠프, 그 프로그램 등등 이런 것들이 한때 엄청나게 텔레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힐링 이런 것들을 막 타면서 힐링이 한때 열풍이 불었어요. 힐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든 마음을 내가 치유한다, 치료한다,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요즘은 힐링 열풍이 뭐 가라앉았지만, 힐링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보면, 그때는 주로 보면 일종의 뭐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템플 스테이 같은 데 가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한방 테라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용은 잘 이런 걸 한다든가 하는, 보면은 뭔가 상품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목표는 내 마음의 평화를 기하는 건데, 실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다 어떤 그 상품들인 거예요.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힐링 마케팅인 거죠. 그러면서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힐링의 열풍이 확 보니까 힐링을 해준다는 상품들이 한 몇 년 동안 막 뜨다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목표를 놓고 보면 명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힐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내 마음의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목표가 뭐냐? 내 마음의 힐링. 그치?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그러니까 과거 힐링의 문제는 뭐냐? 힐링의 방법이 어떤 그 상술에 많이 이용이 돼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힐링을 상술에 많이 이용해서 물건 팔아먹는데 힐링 바람을, 열풍을 많이 이용한 거죠. 그랬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그 바람에도 특별히 바람을 타지 않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와서 봤을 때 꾸준히 우리 사회에 여러 요소에 쭉 스며들어 왔다는 거죠. 그 증거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명상 박람회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명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이 수치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2010몇 년도 뭐 조사 결과라는데 1년 이전에 한 번이라도 명상을 해본 사람이 전체 미국 인구의 10%가 넘는답니다. 10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두 번은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유럽이 더 명상이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힐링 상품, 힐링 열풍, 약간 일종의 힐링 마케팅으로 어떤 힐링의 그 힐링이 추구하는 바가 좀 많이 좀 퇴색이 됐다면 오히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명상이라는 컨셉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힐링의 외형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과 다를 게 없는데 목표하는 바가 다르더라 이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 밖에서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명상은 아까 말했지만 내 마음의 평화,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한 이 현대사회인들의 마음의 평화를 기해주는 것이 명상이다. 근데 불교에서 참선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참선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명상과 불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면 가장 구체적으로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명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불교의 수행법으로는 8정도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하루 때 8정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8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 깨림칙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명상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8정도예요. 그 다음에 불교 바깥에 요즘 대중화되고 있는 수행법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수행법은 명상입니다. 두 개는 뭐가 다르냐? 8정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거 아닙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8정도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공인된 수행법이에요. 이 8정도대로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8정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개정해 사막입니다. 왜냐하면 정견은 올바른 견해는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혜가 뭡니까? 무명을 깨트린 게 지혜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개, 정, 해, 사막 중에서 개는 정사, 정어, 정업, 정명이 개에 해당하는데 왜냐? 정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박 참여할 때 4개가 있잖아요. 망어 중재, 기어 중재, 그 다음 뭡니까? 양설 중재, 악구 중재.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어, 올바르게 말을 해라. 어떤 말? 이 4가지 입으로 짓는 그런 업을 짓지 말고 올바른 말을 해라. 이거는 내가 삼업을 짓지 말라는 거고,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올바르게 그 행동해라. 계율에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5개 중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가 있고, 거짓말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어는 계율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사도 마찬가지죠. 정사로 우리가 삼업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업을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입으로 짓는 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고, 생각으로 짓는 게 정사에 해당하는 부분. 즉 뭐다? 탐진치 삼독에 이끌리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올바른 지혜로운 무명을 펼쳐낸 올바른 생각을 해라. 이게 이제 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업은 몸으로 짓는 업. 살생하고 엄행하고 술 마시는 이런 몸으로 짓는 업을 짓지 마라. 즉 선업을 지어라. 이 세 가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정명 슬기로운 생활을 해라. 결국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하루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이 계율을 지키는 삶을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먹고 사는 내 생계를 꾸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지켜라. 이게 이제 정명이다, 그지?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거, 직업이다, 그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지키는 게 정명이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서 정사, 정업, 정명은 계율을 지키는 게다. 나머지 세 개, 뭐 정진, 정념, 정정, 이거는 이제 선정에 해당한다. 그럼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념하고 정정은 뭐 지관할 때 정정은 지에 해당하는, 이건 이제 좁은 의미의 참선 수행입니다. 정진은 꾸준히 수행하는 거죠. 올바른 정진은 꾸준히 수행하는 거죠. 내킬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는 올바른 정진이 아니고, 올바른 정진은 꾸준히 황소걸음처럼 뚜벅뚜벅 하는, 이 세 개를 합쳐서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그냥 개정해 사막이에요. 이게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참선만 열심히 하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먼저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들어야 올바른 견해, 무명을 불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상에 해당하는 참선은 불교에서는, 네, 조용히 앉으세요. 예. 불교에서는 명상에 해당하는 참선은 불교에서는 그 전에 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명상이 무언가를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되는 게 뭐? 지혜를 밝히는 대로.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명상이 의미가 있다라고 부처님은 평생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참선을 열심히 해라, 명상을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개정해 사막을 닦아라, 팔정도를 꾸준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의 수행과 우리가 불교 밖에서 말하는 명상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명상하기 전에 먼저 행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함에 있어서도 목표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항상 일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일반인들에게 마치 그 라이프 스타일처럼 삶 속에 스며드는 명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내면의 평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젊은 친구가 저를 보고 스님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불교 밖에 사실은 불교인데 불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우리 사이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명상이 되겠죠. 그럼 이런 일이 이 시대에만 처음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1000년 전에 중국이 송나라 시대에 대해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죠. 당송 시대에 뭐가 중국에서 유행을 했냐 하면은 참선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선종이 유행을 했어. 근데 이 선종이라는 거는 그때 입장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야. 제대로 된 불교는 그때만 해도 뭐 화엄종, 법상종 뭐 이런 유식종 같이 교학 체계가 아주 쫙 짜여 있고 그거를 다 공부하려면은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그때까지의 불교인데 어느 날 달마대사라는 양반이 짠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뭐 단박에 깨친다 그러고 화두라는 걸 제시해가지고 이 화두만 네가 깨치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 이거는 완전히 혁신적인 거죠. 기존의 불교와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대부들, 그러니까 귀족들이죠. 양반들,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가나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대스님, 그때 당시 아주 큰 스님이었던 대스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그때 당시에 송나라에 명망 있는 사대부들, 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대해보각 선사서 해가지고 줄여서 서장이라는 책이에요. 편지 모음집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화두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마치 우리 사회에 명상이 퍼져 있듯이 가나선 이것이 기존의 불교와는 뭔가 다르고 기가 솔깃하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되는구나. 아니면은 뭐 개는 불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화두를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개가 불성이 있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개는 좀 이렇게 하급한 중생이니까 불성이 없는 걸까? 이렇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화두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다 하고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죠. 불교의 수행법은 개, 정, 해, 사막이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닌다고. 그러면서 대스님이 항상 왜 화두를 들어야 되느냐, 화두의 목표를 이제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먼저 생활이 반듯해야 된다는 계행을 강조하고 결국은 그 당시 사대부들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스님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대스님이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명상만 하면 안 되고 네가 먼저 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네가 명상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결국은 깨달음을 얻어야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야. 잠깐의 마음의 행복은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네가 명상을 하는 목표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이거를 네가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둬야 돼. 이런 이야기를 대스님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대부들에게. 그걸 이제 편지로 모아놓은 게 서장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면 그거를 꼭 봐요. 왜냐하면 그게 가나선의 교과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보면 밖에 사람들은 사는 게 항상 쫓기듯이 바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하다. 너무 팍팍하다.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뭡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교의 명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밖에 하는 사람들의 명상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명상만 해서는 안 되고 개, 정, 해, 사막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불교는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해탈을 증득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는 거고, 이웃 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뭘 사해줍니까? 원죄를 사해주면 나는 원죄 사함을 받고 천당으로 가서 천당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모든 종교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종교의 목표는 영원한 행복인데 아까 말한 힐링, 명상은 하나의 방법이죠. 힐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무슨 약초 테라피 같이 막 뜨거운 물에다가 약초 풀어놓고 몸을 쫙 풀어도 힐링이 되죠. 그죠? 근데 그런 힐링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 되고요. 정리하면 종교의 목표는 영원한 행복이고 명상의 목표는 힐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는가? 요즘 사람들이. 왜 요즘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는가?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갈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종교적인 갈증이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 내지는 신흥 종교의 사람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나는 그래도 과학을 믿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과학적으로 따져봐서 말이 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상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명상 같은 거에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명상을 찾는 거나 신천지 쫓아가는 거나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 종교적인 갈증이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정부에 혹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명상 같은 경우는 아주 건전한 생각을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명상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로 한다 이거야. 왜 그러냐? 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이제 서구 중세가 유럽 같은 경우에 한때는 신이 모든 걸 다 지배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좀 이제는 이 산업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은 탐욕스러운 거고 불결한 거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신에게서 멀어지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철학이 종교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야, 신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이 먼저다.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이 근본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표현으로 빌리면 신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 발흥하고 교황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왕과 교황이 떨어져 나왔어요. 교회에서 정치가 떨어져 나와요. 그 다음에 돈은 이제 교회와 무관하게 네 마음대로 돈 벌어라 해서 경제활동이 떨어져 나와요. 그 다음에는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가는데 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도덕, 윤리하고 종교가 또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사람들이 신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떨어내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거는 믿을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혼자 밥을 먹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간의 두 실험군을 비교해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3.7년 수명이 짧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진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지어낸 겁니다 이거. 근데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똑같아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팀이 몇 년간 역학조사한 결과 어떻게 하니까 몇 프로 어떻게 됐더라.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텔레비에서 보잖아. 그럼 그거 다 믿어요. 옛날에는 이 세계에는 신이 지배한다. 왜 저기 태양이 떠 있느냐? 하느님께서 거기에 태양을 창조했으니까 떠 있다. 이걸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신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은 다 믿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좀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매체, 텔레비나 좀 큰 신문에서 뭐라고 하면 다 믿어요. 옛날에 신이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과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신도 사람들 생활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종교적인 갈증만 남은 거예요. 그 갈증을 어떻게 채울까? 사이비 종교로 채우기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명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신을 대신하는 든든한 존재가 명상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정신건강에 좋더라. 뇌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이런 막 수놓으면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보면. 그거 다 믿어요. 명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명상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명상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은 명상 그게 뭐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래 하든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절에 보편날 열심히 가고 집에서 사경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팔정도는 반드시 개, 정, 해, 사막이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개, 올바른 생활만 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내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루 온종일 앉아서 정말 통나무처럼 앉아서 흔들리지 않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정해 세계가 같이 가야 된다. 사실은 기도도 명상의 일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마음이 잡생각 안 하고 하나에 기도하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면 그게 명상이에요. 굳이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불자들은 이미 명상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상인지 모를 뿐이고 사람들이 명상, 불교의 수행법에서 불교의 그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내버리고 수행 방식만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과학이라는 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옷을 입혔냐? 요즘은 뭐든지 영어로 말해야 돼요. 그죠? 그 명상 중에 유명한 게 초월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TM 명상이라고 뭔가 좀 엄청나게 있어 보여. 근데 제가 그게 뭔가 봤거든요. 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잠자면서 이제 수면 상태, 꿈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우리로 치면 진언을 계속 외우면 그때는 정신이 순결한, 순수한 상태니까 평소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래서 집중이 되면 공중부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 나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배우잖아. 그죠? 근데 저 배우가 하니까 저거는 좋은 거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제시카 머시기 이런 배우들이 TM 명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엄청 좋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과학과 요즘 사람들이 뽑하는 좀 멋있는 영어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상인지 모릅니다. 그 점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 이제 불자들은 명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찾는 개정의 사막을 항상 같이 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명심을 하고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보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의